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한국 한의학의 상징인 명예허임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10년 더 건강하게 산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히 우리의 면역력, 소화기계, 그리고 혈관을 지켜주는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올해 93세가 된 이순자 할머니는 부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스스로 밥을 짓고 시장에 가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단단히 걸어 다니십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으며 기억력도 또렷하고 피부는 혈색이 좋고 건강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전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살 무렵 할머니는 몸이 약하고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바로 매일 아침 생강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을 40년 넘게 꾸준히 지켜온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내과 의사로서 한때는 약만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값싸고 시장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생강 한 뿌리가 한 사람을 100세 가까이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가난한 사람의 인삼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고서 구슈를 찾아 읽고 생강 덕분에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을 만나고 현대의학 연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답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말이죠. 나이가 들면 건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느 의사도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작은 것부터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피로가 계속되거나 손발이 차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면증, 혈압의 불안정, 혈당의 변동을 느낀다면 몸이 안에서부터 부드러운 자극제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부엌 안에 있습니다. 익숙한 생강 한 뿌리 말이죠. 그러나 생강이 진짜 약이 되려면 단순히 썰어 먹거나 끓여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강을 고르는 법, 사용하는 시기와 온도, 바로 이것이 몸이 생강의 귀한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건강 개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 올바른 찜청, 방법, 보관법, 그리고 한국 노인들의 체질에 맞는 섭취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흔한 실수들도 함께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이순자 할머니의 삶을 바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생강 한 뿌리가 우리에게 병 없이 평안한 노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몇 분의 시청이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생강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생강이 다 좋은 걸까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작고 익숙한 부엌 속 뿌리 식물, 그러나 아직 제대로 그 가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건강의 보물창고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생강은 거의 모든 한국 전통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양념장에 들어가는 작은 생강 조각부터 뜨끈한 김치찌개에 알싸한 향기까지 생강은 언제나 우리 식탁 곳곳에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는 생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귀한 약재로서의 역할은 더더욱 잊혀져 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생강은 실제로 어떤 식물이며 왜 제가 그것을 익숙하지만 낯선 약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선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줄기입니다. 재배 방식, 수확 시기,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어린 생강은 껍질이 얇고 맛이 부드러워 먹기 쉽습니다. 반면 늙은 생강은 섬유질이 많고 매운맛과 향이 강합니다. 생생한 생강은 천연의 정유화 수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말린 생강은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시킨 것입니다. 특히 흑생강이라 불리는 생강은 드물지만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강이라 불리는 토종 품종이 장기 섭취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이 은은하고 매운맛이 강하지 않으며 정유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적으로 재배된 수입 생강과 확실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수입산 생강은 향이 약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할 경우 농약이나 화학물질 잔류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찜이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국산 늙은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찜으로 조리하면 매운맛이 순해지고 먹기 편해지며 효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요즘 한국 사람들은 예전보다 생강을 덜 먹게 되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생강을 삶의 필수품으로 여겼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 제가 기침을 하면 할머니께서 생강 몇 조각을 구워주셨습니다. 몇 번만 빨아도 기침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환절기마다 온 가족이 생강차를 마시고 생강물로 발을 담그곤 했습니다. 약도 광고도 필요 없었지만 모두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강 대신 수많은 알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한국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연령대는 손발이 차거나 소화불량, 잦은 감기, 관절통,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를 겪는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매일 생강찜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완화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생강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이지만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방법, 특히 찜으로 조리하면 생강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맵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맛으로 변해 매일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올바르게 찐 생강이 50세 이상 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효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분이라면 분명 삶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첫째, 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차는 증상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이것이 생강의 가장 뚜렷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효능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잘 때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겨울철 외출 시 손이 덜덜 떨린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생강은 일종의 자연 난로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이나 냉방된 실내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분들에게 찐 생강은 안전하고 편안한 천연 온열기와 같습니다. 단순히 따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둘째, 찐 생강은 염증을 완화하고 뼈와 관절의 가벼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제 무릎이 은근히 아팠습니다. 통증이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 2달 동안 꾸준히 찐 생강을 섭취한 후 무릎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아침에 뻣뻣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천연 한겸 성분이 들어있어 자극받은 관절을 진정시키고 날씨 변화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찐 생강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기침, 천식 등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항생제에 의존하기보다 점점 더 많은 한국 가정이 한방 또는 약초를 활용한 건강관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강은 가장 많이 선택되는 재료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은 면역체계의 전사라 불리는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각종 전염병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대에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찐 생강차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와 같습니다. 넷째, 찐 생강은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을 완화하며 입맛을 돋워 식사를 더 맛있게 즐기게 해줍니다. 노년층은 식욕 저하, 소화 불량, 식후 더부룩함을 자주 겪습니다. 식사 전에 작은 찐 생강 한 조각만 먹어도 위가 깨어나고 침과 위액이 분비되어 소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제 장모님 73세께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찐 생강 3조각을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이렇게 맛이 안 있게 느껴지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삶의 활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섯째, 찐 생강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50세 이상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한국영양과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찐 생강 2조각 정도를 석 달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HbA1c 평균 혈당 수치가 약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수치는 작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강이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동반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찐 생강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조금씩 섭취한다면 생강은 마치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는 친구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나이가 들어도 찾아올 수 있는 여러 불편함을 미리 예방해 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과연 집에서 그런 찐 생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자세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히 안전하게 찐 생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찐 생강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만이 알고 있는 비법 약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제가 어느 100세 어르신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반세기 넘게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바로 그분이 저에게 찐 생강을 만드는 단순하지만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요리 실력이나 한의학 지식이 없어도 위생에 신경 쓰며 단계를 정확히 지키고 생강의 자연스러운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뚜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 봅시다. 필요한 것은 약 500거의 늙은 생강입니다. 껍질이 거칠고 연한 갈색을 띠며 향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항상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국내산 생강을 추천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믿을 수 있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 생강은 부드럽고 먹기 쉽지만 영양 성분은 늙은 생강보다 적습니다. 특히 값싼 수입 생강은 장기간 보관을 위해 건강에 좋지 않은 약품이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 외에도 굵은 천일염 약간, 식용 베이킹소다 조금 먼지와 불순물을 중화시키는 역할, 뚜껑이 잘 맞는 찜냄비, 찜망, 작은 칼, 채소솔, 깨끗한 물이 담긴 대야, 물기를 빼기 위한 구멍 있는 채반이나 트레이, 그리고 보관용 유리병 몇 개를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설탕 결정, 빙사탕과 식초도 약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생강 세척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강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않으면 흙먼지와 세균이 미세한 틈 사이에 남아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3단계 생강 세척법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깨끗한 물이 담긴 대야에 천일염 2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넣고 섞은 뒤 생강을 모두 넣어 약 10분간 담가둡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뿌옇게 변하는데 이는 흙과 먼지가 녹아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를, 베이킹소다는 딱딱한 오염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 채소 솔을 이용해 생강을 하나씩 부드럽게 문질러 닦습니다. 특히 껍질이 울퉁불퉁하거나 틈이 깊은 부분은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는 간에 열을 내리고 해독을 돕는 귀한 정유가 들어있으며 생강의 매운 성질을 완화해 균형을 맞춰줍니다. 한의학에서는 껍질째 쓰면 성질이 서늘하고 껍질을 벗기면 성질이 뜨겁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균형이 생강을 건강한 약재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3단계, 솔로 깨끗이 닦은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자연스럽게 물기를 빼줍니다. 약 40분 정도 두어
표면이 마르고 물방울이 보이지 않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찜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생강의 귀한 성분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생강은 원래 매운맛이 강해 노년층이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찜 과정을 거치면 일정한 열과 수증기의 작용으로 생강 속에 진저롤, 일부가 쇼가올로 변하면서 매운맛이 줄고 따뜻한 기운이 강화되며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찜망이 있는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물이 세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물기를 뺀 생강을 찜망 위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꼭 닫아 수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뒤 생강의 두께에 따라 약 12-15분 정도 찝니다. 찌는 동안 주방 안가득 생강향이 퍼지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며 따뜻한 향이 납니다. 바로 그때가 생강 속의 정유 성분이 활성화되고 퍼져나가는 순간으로 찐 생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입니다. 찐 생강이 다 익으면 뜨거운 수증기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히 뚜껑을 여세요. 이때 생강 껍질이 살짝 윤이 나고 은은한 향이 부엌 전체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져보면 생강이 부드럽지만 탄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흐물거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식힌 뒤 생강을 두께 약 2mm 정도로 얇게 썹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잘 마르지 않고 너무 얇게 썰면 쉽게 부서지며 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식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을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향과 정유 그리고 귀한 약효 성분을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유지하려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찐 생강을 보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과정 덕분에 저와 제 환자들 모두가 날씨가 습하거나 덥든 상관없이 매일 생강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찐 생강을 만든 뒤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날씨와 집안 환경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햇볕이 부드러우며 공기가 깨끗할 때는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채반을 준비하세요. 스테인리스망, 대나무 채반 또는 깨끗한 건조대 모두 괜찮습니다. 찐 생강 조각을 겹치지 않게 고르게 펴서 올려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고르게 마르고 다시 습기를 머금지 않습니다. 채반은 땅에서 최소 10cm 이상 높이 두어 먼지나 벌레가 닿지 않게 하세요. 햇살이 너무 강한 한낮은 피하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생강 속의 귀한 정유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날씨가 습하거나 비가 자주 온다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55도, 90도 정도로 유지하고 약 4-6시간 정도 건조하세요. 생강이 적당히 마른 상태는 조각이 살짝 휘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마른 느낌이 나지만 자연스러운 탄력과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말려서 딱딱해지면 먹기 불편할 뿐 아니라 생강 속의 귀한 성분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알맞게 건조되면 다음 단계는 생강 절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재료와의 조화로 약효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두 가지 식초를 사용합니다. 전통 쌀식초와 포도 발효식초입니다. 쌀식초는 맛이 순하고 한국인 입맛에 익숙하며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편합니다. 포도 발효식초, 즉 발사믹 식초는
향이 깊고 달콤하며 여운이 풍부해 보다 진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여건이 된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차이를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설탕에 대해서는 저는 흰 설탕보다는 얼음 설탕이나 야자당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맛이 부드럽고 목에 자극이 적으며 특히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얼음 설탕은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 생강절임을 더 먹기 좋고 편안한 맛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아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강 1, 설탕 1, 식초 2. 즉, 생강 100g라면 설탕 100g, 식초 200ml를 사용하면 됩니다. 절임을 시작하기 전에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병 바닥에 설탕을 한층 깔고 생강을 층층이 올린 뒤 식초를 부어 생강이 모두 잠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꼭 닫고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약 7, 10일이 지나면 완벽한 단초 생강절임이 완성됩니다. 생강 조각은 아삭하면서도 쫄깃하고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이 나서 먹기 좋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절임 아조각만 섭취하세요. 그대로 먹어도 좋고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날씨가 바뀔 때 쉽게 피로해지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생강 한 병이지만 제대로 만들면 매일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직접 생강찜을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조용하고도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병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평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생강찜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셨다면 내일이나 다음 주 혹은 다음 달에는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건강한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경험과 꾸준함으로 이 건강 비결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생강 한 병이지만 그것이 평화롭고 자립적인 노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강찜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나도 먹어야 할까? 먹는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강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먹으면 좋은지, 누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강을 건강한 약재로 만들기 위해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섭취량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찐 생강 2, 3조각을 아침 식사 후 15, 20분 사이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대로 드셔도 좋고 꿀에 절이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모두 좋습니다. 각 조각의 두께는 약 2, 3mm 정도로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고 위가 편안해지며 정신이 맑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매일 생강찜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먼저 50세 이상,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손발이 차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생강찜은 이런 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에너지원이 되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손발 냉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는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생강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찐 생강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과 혈중 지질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찐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심한 경우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 E나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찐 생강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에는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궤양이 심하거나 복통, 구역질을 자주 느끼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을 찐 상태라 하더라도 특유의 매운 따뜻한 성질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절대 섭취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보호자의 감독 아래 섭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소화기관은 아직 약하고 생강의 열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평소에도 생강차를 마시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혹은 나는 생강을 꿀에 절여서 매일 먹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찔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런 의문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왜 찐 생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강은 생으로 먹을 때 천연 성분이 가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강의 강한 매운맛은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속쓰림이나 위통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생강차는 만들기 쉽고 마시기 편하지만 끓이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높은 열에 노출되므로 생강 속의 귀한 정유, 직유와 한겸 성분 대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꿀에 절인 생강은 향이 좋고 보관도 쉽지만 당분이 많아 당뇨 환자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찐 생강은 이런 단점을 모두 보완합니다. 매운맛이 줄고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며 소화가 잘 되고 특히 중장년층에게 매우 잘 맞습니다. 준비 과정이 조금은 번거롭지만 올바르게 만들어두면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보관하며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론은 실제 경험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삶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65세 김 선생님입니다. 그는 1년 내내 배가 차고 만성 대장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수년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조언을 들은 뒤 그는 매일 아침 찐 생강 한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매우 밝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배가 훨씬 편하고 식사도 잘 되고 밤에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또 다른 사례는 47세 박 씨입니다. 그녀는 갱년기 증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찐 생강을 4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속에 따뜻한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에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찐 생강을 먹는다고 해서 기대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몸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먹어도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들은 아주 사소하고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들뿐 아니라 제 자신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스스로는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강을 처음 사용했을 때 저 역시 실수를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교훈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 저처럼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해서 생강을 빈속에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가 비어 있을 때 생강의 매운 성질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혹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침 식사 후 약 15분 뒤에 찐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위에 음식이 있어 보호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생강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생강을 아직 젖은 상태로 절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찐 생강을 바로 식히지 않고 물기가 남은 채로 식초와 설탕에 절입니다. 그 결과 며칠 지나지 않아 생강이 눅눅해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얀 곰팡이가 생겨 소중한 생강절임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찐 생강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햇볕이 약한 곳에서 몇 시간 말리거나 선풍기로 말려도 좋습니다. 절임용 유리병 또한 끓는 물로 소독한 뒤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수는 생강의 효능을 너무 믿고 과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강이 심장과 소화에 좋다고 들은 후 한 번에 5조각씩 아침, 점심, 저녁마다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다 섭취는 몸에 열을 올리고 입안이 헐거나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생강은 분명 몸에 좋은 약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흡수 속도가 느리고 몸이 예민하므로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생강의 효과는 많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데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실수만 피하면 여러분은 이 작고 평범한 뿌리가 주는 모든 이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찐 생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생강을 고르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주방의 평범한 재료인 생강이 건강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찐 생강은 단 하루 만에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묵묵히 여러분의 몸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더 유연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참된 친구와도 같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생강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소화를 돕고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올바르게 찐 생강에는 이러한 효능이 더욱 강화되어 노년층의 면역력 유지와 신진대사 개선에 핵심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찐 생강은 만들기 아주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보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약 15분 뒤에 찐 생강 2조각만 먹으면 작지만 건강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셈입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에 돈을 쓰거나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실천해온 자연적이고 전통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돌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매일 꾸준히 이 습관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피로가 줄며 식욕이 좋아지고 잔병치레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단지 작은 생강 한 뿌리일 뿐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평온하고 주체적이며 희망이 가득한 노년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혹시 매일 아침 마주치는 배우자, 가족 어르신, 혹은 이웃 중 누군가가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혈압이 불안정해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한 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먹겠습니다. 혹은 내일부터 이순자 선생님의 방법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처럼 간단히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학 용어를 몰라도 이해하기 쉽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를 선택한다. 나는 맑은 정신과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 더 즐겁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실천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의학적 지시를 받고 계신다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